시간을 보면서 선물을 거래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난주 그림이었어요. 지난주에 이 박스를 크게 그려놨는데 크기는커녕 그냥 뭐 제자리에 거의 있었죠. 월, 화, 수, 목, 금인데 월, 화, 수요일 날 CPI 나왔는데 얘기는 오히려 거꾸로 나오면서 밑으로 내렸던 거 PPI 나와서 위로 올렸고 월로 나와서 다시 내려놓고 그래서 크게 움직이지 못했죠. 예, 나스닥조차도. 예.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이렇게 박스 좀 아래다가 그려놨는데 약간 하락한다고 보는 거죠.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생각은 듭니다. 아니면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빠질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시기 때 MACD 차트예요. MAC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쯤 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이번에 조정받은 다음에 매수해서 다시 올라간다. 이거 뚫고 내려가면 이제 트렌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침체 와야 되는데 변동성들로 봐서는 침체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침체가 된다면 급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옵션 그림이나 옵션 변동성 커브는 급락을 예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네. 뭔가 바뀌면서는 확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그림들에 대한 좀 큰 그림이고요. 그 변동성 내려간 거 보세요. 와, 이건 진짜 이렇게 내려가는 게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어쨌든 왕창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 한 주 옆으로 이렇게 조용했다고 지금 이렇게 조용했던 주가 눈으로 이렇게 쭉 그림으로 가서 보면 별로 없어요. 여기 약간인데 여기도 이렇게 조용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조용하고 나니까 이 내재 변동성이 급락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시면은 저변동성으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올려도 결국 저변동성에서 헤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 헤맨다는 얘기는 이 지수 자체도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개별 종목 장세로 돌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TQQQ, SQQ 같은 경우도 변동폭이 좀 더 줄어들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변동성이 약간 과매도 국면으로 간 느낌도 있어서 지금은 이 레벨들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리얼라이즈 변동성은 19고 그다음 빅 그 볼큐 같은 경우 20인데 20볼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20 정도 깨지면은 매수도 좀 들어오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20볼이면은 나스닥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보통 빅스가 올라가면은 옵션 내지 변동성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수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레벨에서 그 다음번 레벨에서 조금 빠지면 여기서 보시면은 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 밑에까지 한번 빠지면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 여기쯤 닿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그림 그려보면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반등하면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고 보는 거죠. 이 추세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해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다라고 보는 거고 현재 지수가 얘네들 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승 추세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 대응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레벨인 12,947 근처에서 지금 여기서 계속 노는 거죠.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더 한번 상승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뚫려서 내려간다고 치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거지면서 낮고 떨어져서 이거 뚫려서 밑으로 더 내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침체 국면 가야 되는데, 옵션 쪽이랑 두 개를 엮어서 보면, 여기까지 뚫고 여기까지 이렇게 확 내려가려면, 확 내려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뭔가 뉴스도 나와야 되고 진짜 침체라고 나오면서 금리를 인상을 뭐 더 크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확 내려가면서 아니면 뭐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 망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침체 완다 그러면서 확 내려오겠죠. 이렇게 될 수는 있는 가능성이 뭐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것들을 시장에서는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옵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옵션 포지션들이랑 그다음에 테크니컬 봤을 때 두 가지 섞어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이제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그냥 그때 12,950 매수했던 부분들 계속 있는 거고 그때 매수한 상태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좀 먹었다 깼다 먹었다 깼다 하면서 그대로 있어서 지금 13,000에서 약간의 수익 구간인데 뭐 별 큰 수익은 아니죠. 그런 구간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봤을 때는 엑싯을 한다. 근데 엑싯을 굉장히 낮췄죠. 지금 한 200포인트만 오르면 그냥 엑싯 되게 낮췄죠. 그리고 엑싯하고 나서는 다시 밑에다가 이렇게 매수를 좀 더 한 12,800 레벨이니까 거의 한 이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가 다시 한번 사게 돼요. 여기서 일단 팔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추세니까 원래는 이걸 안 팔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냥 매수를 계속 홀드하면서 추가 애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두 계약 애드 하게 되면은 빠지면 더 사고 빠지면 더 사고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다 로스컷 이것까지 뚫리면 여기까지 뚫리면 그냥 로스컷하고 끝낸다.
매수 떴다가 6계약 틀린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증거금을 10계약 이상은 할 만큼의 증거금을 넣어놓고 2계약만 한다. 라는 게 가정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페이퍼 트레이딩이고 이 차트는 지수예요. 선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위에 주황색 그려놓어 드린 게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선물하고 베이시스가 약 한 1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가지고서 뭐 따라 해보고 싶으시면은 그냥 각자 알아서 더하기 빼기 잘 하셔서 선물로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TQQQ를 그런 레벨 비슷한 퍼센티지에 넣고 매매를 해보셔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이 하늘색이 그 볼큐인데 볼큐 떨어진 거 보세요. 와, 살벌하죠. 여기서. 네. 이 지난주에 떨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변동성 떨어진 거. 네. 그래서 반등만 치면 때려 맞고 반등만 치고 때려 맞았어요. 그래 이런 상태가 되면은 결국 반등하고 올라가도 또 때려 맞기 때문에 이제는 밴드 자체가 이 정도 레벨 한 25 이상으로 올라가기 되게 어려운 레벨로 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서 20 언더로 가면은 기본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도 굉장히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책은 저는 제가 본 책은 그냥 그 헐책이랑 나텐버그 책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매매하는 것들 엑셀로 만들어 보고 매매를 했었. 네, 논산딸기님 위클리 선물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파생 상품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큰 트렌드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 당일 하루 영향을 주고 그 옵션 포지션에 따라서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싸게 사거나 조금 더 뭐 비싸게 팔거나 이럴 때 적용을 하는 거지 이게 큰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피카츄님, 네. 주가 지수와 유가가 최근에 연동이 잘 안 돼, 연동돼서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난번 감축 이슈 있어서 계속 롱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유가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약간은 이제 지금도 이제 전략 비중류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뭐 펀더멘탈 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은 코멘트 되는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특히 커머디티는 어떻게 되면 사우디가 감산한다 안 한다 뭐 오펙이 한다 안 한다 이런 의사결정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정책을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CTA들, 커머디티 트레이딩 선물로 하는 CTA들은 그런 펀더멘탈을 보느냐라고 보면 하나도 보지 않아요. 예. 그냥 테크니컬만 가져요. 그래서 진짜로 그러니까 유가나 이런 걸로 이제 운용하신다면 저는 그냥 트렌드 보고 테크니컬리 로스컷 주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그냥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감산이다, 뭐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리뷰를 해서 우리가 따라다니기에는 너무나 정보가 우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냥 테크니컬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카츄님. 소소한 행복님. 전문가 지금은 침체 초입이라 증시가 버티고 있지만 하반기 2, 3분기 기업 이익이 심하게 압박되면은 어,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요. 조정받을 수 당연히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이미 그 조정받을 거에 감안해서 가이던스를 계속 낮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을 발표할 때 실적을 좋게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미 가이던스가 떨어뜨려 놓은 상태 내에서 또 이제 발표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어,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가이던스가 반영돼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또 낮추는지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그 예상치를 맞췄냐 못 맞췄냐라는 쪽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 가이던스에서 뭐라 그러는지를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 그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제 뭐 페드도 모르고 페드가 뭐 지난번에 뉴스에서 보기 200명의 이코노미스트가 리포트를 올려준다는데 페드 위원들한테 각 이제 지방마다 다 있으니까 지역 연준들이 거기에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뭐 공부면 공부, 박사면 박사 뭐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올려놓는 걸로도 맞힌다 못 맞힌다 난리인데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전문가라고 나오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뭔가를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맞추거나 아니면은 이재율을 맞추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로직이 어떤지 아니면 이런 거로 체크를 해서 보셔야지 그 맞힌다 안 맞힌다 쪽으로 어,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내가 포지션을 잡느냐 안 잡느냐.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뭐 트레이딩 했던 친구들한테도 맨날 이제 얘기하는 게 네 손으로 네가 눌렀으니까 다 네 책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지션 안 잡으면 어차피 손익 발생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나 이런 프랍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결국 손익이 나쁘면 이제 회사를 나가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뭐, 네. 그래서 어떤 지수나 지표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내가 움직일 건지를 계획을 세워 놓는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거대로 맞춰지면은 땡큐 하고 계속 그 방향 가는 거고, 아니네 그러면 빨리 바꿔야죠. 아니 빨리 로스컷을 하거나.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닝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